저는 어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회사 상사한테 전화로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저 내년이면 60세예요. 60세.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요? 남편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35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연금은 65세부터인데, 그럼 5년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저는 1967년생입니다. 남편은 1966년생이고요. 요즘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정년 연장 65세 이야기. 솔직히 남의 일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제 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본 정년 연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특히 저처럼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 60년대 후반 태어나신 분들. 우리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전화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여보, 나 내년 2월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60도 안 됐잖아. 그게 명예퇴직 권유래. 안 나가면 자리 없어진대.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통장을 다 꺼내놨습니다. 예금 4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 8천만 원. 집은 있지만 전세 끼고 있어서 실제 자산은 1억 정도. 아들은 대학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딸은 고3점. 연금은 65세부터잖아. 그럼 5년은?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재취업하면 되지 뭐.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60세 넘어서 재취업. 경비, 청소, 택배. 그런 일자리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최저시급에 4대 보험도 없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년 연장 65세. 여보, 그거 있잖아.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거.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어. 우리 세대는 늦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자료, 뉴스 기사.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법정 정년이 몇 살인지 아세요? 만 60세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됐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은 65세부터예요. 우리 세대는 1969년생까지 전부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 동안 소득이 끊겨요. 5년이요. 여러분.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5년. 두 번째, 평균 수명은 84세예요. 우리가 60세에 은퇴하면 24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퇴직금 1억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일자리 찾아요. 경비, 청소, 택배, 대리운전. 제 남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30년 넘게 회사 다니다가 60세에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경비봐. 월급 180만 원. 4대 보험 없어.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똑같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세대가 제일 많아요. 1960년대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5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은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줄 일자리는 없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정년연장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우리 세대는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66년생인데요. 정년연장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니 지켜봐 주세요. 지켜보라고요? 저는 내년이면 58세예요. 남편은 59세고 지켜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5년 9월 고용노동부가 기본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의 기초안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도 2025년 11월에 정년 65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곧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부터냐는 겁니다. 정부 계획은 이래요.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살씩 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2027년 만 61세로 상향, 2030년 만 62세로 상향, 2033년 만 63세로 상향, 2036년 만 64세로 상향, 2039년 만 65세로 상향.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요? 기업들이 반대하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노동계도 조건을 달아요. 임금 피크제 개선 없이는 안 된다. 정년 연장만 하고 월급 깎으면 의미 없다. 그러니까 법 만드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66년생인 우리 남편 67년생인 나. 우리는 혜택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6년생과 67년생은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 시기가 지났거든요. 66년생은 올해 59세, 내년이면 60세예요. 67년생인 저도 내년이면 58세, 2027년이면 60세고요. 정년이 61세로 올라가는 게 빨라야 202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딱 걸치는 거예요. 애매하게.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6, 67년생은 대부분 현행 정년 60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특수직종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요. 남편 표정이 말로 표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냥 60세에 나가는 거네. 응. 그런 것 같아.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68년생과 69년생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되고 69년생은 2029년에 60세가 돼요. 이때쯤이면 정년이 61세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68, 69년생은 새로운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1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월급 3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5년 더 일하면 1억 8천만 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정년 연장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함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월급을 깎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55세부터 매년 10%씩 월급을 줄이는 거죠. 300만 원 받던 사람이 55세 270만 원, 56세 240만 원, 57세 210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도 무슨 소용이에요? 월급은 계속 깎이는데. 제 남편 회사도 55세부터 임금 피크제예요. 지금도 이미 월급 깎인 상태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주장합니다. 정년 연장하려면 임금 피크제부터 개선하라. 일은 더 하는데 돈은 덜 주면 말이 되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입장도 있죠. 젊은 직원들 뽑아야 하는데 윗사람들 월급 그대로 주면 돈이 어디 있냐? 인건비 감당 못한다. 양쪽 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희생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국회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는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고 해요. 나이가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월급을 주는 거죠. 단순 업무는 적게, 전문 업무는 많이. 이게 정착되면 임금 피크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그럼 우리 66, 67년생은? 또 늦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다릅니다. 제 동생이 공무원이거든요. 63년생이에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정년이 어떻게 돼? 우리는 이미 60세야. 근데 곧 늘어날 것 같아. 공공기관, 공무원, 교사. 이런 곳들은 정년 연장이 비교적 빨리 적용돼요. 왜냐면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정년이 61세예요. 그런데 민간 기업은 다릅니다. 법이 바뀌어도 회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 60세예요. 명예퇴직 권유해요. 정년 전에 다른 자리로 밀어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법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국에 몇 명인지 아세요? 1200명도 안 됩니다. 감시할 기업은 수십만 개인데. 그러니 법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예요. 특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더 걱정이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는 이래요. 60세에 퇴직, 65세부터 연금 수령, 5년 공백기 발생. 이 5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65세까지 근무, 65세부터 연금 수령, 공백기 제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인 빈곤을 막자,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없애자,
듣기엔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 자체가 고갈 위기잖아요. 2055년이면 바닥난다는 예측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연금 수령 나이를 더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65세부터지만 67세, 68세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정년은 65세인데 연금은 68세부터 또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년 연장만 바라보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일본 사례를 찾아봤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거든요. 일본은 2013년에 65세 정년 연장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70%가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60세 이후 월급이 평균 3,050% 깎였어요. 그리고 재고용 형태가 많았어요. 정규직으로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60세에 한 번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되는 거죠. 그럼 퇴직금도 한 번 정산되고 복지 혜택도 줄어들고 월급도 깎이는 거예요. 이게 정년 연장의 이면입니다. 한국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몇몇 기업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정년 연장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들 비슷하게 답하더라고요. 재고용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월급은 현실화해야죠. 청년 채용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임금 체계, 고용 형태,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야 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지난 며칠간 고민하고 알아본 결론입니다. 첫째, 법안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국회 본회의 전에 법안이 발의된다고 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안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관심 법안으로 등록해 두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알림도 와요. 둘째, 회사 취업 규칙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회사 정년이 정확히 몇 세인지 아세요? 취업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지 언제부터인지도 확인하세요. 법이 바뀌면 회사 규칙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셋째, 노후자금 계획을 다시 짜세요.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도 월급이 깎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해요. 제 경우엔 이렇게 했어요. 불필요한 보험 정리, 통신비, 구독료 재검토, 노후 필수 생활비 계산,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한 달 2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연금 받으면 월 100만 원 정도? 그럼 부족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 지금부터 모아야 합니다. 넷째, 재교육 기회를 찾아보세요. 정부가 중장년 재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 국민 취업 지원제도.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배워두는 거죠. 제 남편도 지금 내일 배움 카드로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쓸모 있겠지. 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제발 속도를 내주세요. 우리 66, 67년생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2027년까지 법을 만들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미 늦어요. 2026년 상반기부터 논의한다고요? 너무 느려요. 단계적 시행도 좋지만 경과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정년 61세 시행 시점에 58세 이상인 사람도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 개선을 병행해 주세요. 정년만 늘리고 월급 깎으면 의미가 없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업 감독도 철저히 해주세요. 법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회사 방치하면 안 돼요. 특히 중소기업들 말이에요.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50대 주부예요. 남편 퇴직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발품 팔고 자료 찾아보고 영상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정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물어봐도 아직 확정 안 됐다는 말만 들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1점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9월 초안 제출. 2025년 11월 발의 예정. 2026년 본격 논의. 2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년마다 한 살씩. 2027년 61세부터 시작 가능성. 3점 세대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66, 67년생 현행 정년 적용 가능성 높음. 68, 69년생 첫 수혜 세대 가능성 높음. 70년대생 이후 완전히 새 체계 적용. 4점 임금 피크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년 늘어나도 월급 깎일 수 있음. 재고용 형태 가능성. 임금 체계 개편 필요. 5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안 진행 확인. 회사 규칙 파악. 노후자금 계획. 재교육 기회 활용.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혜택 받을 권리가 있어요. 35년, 40년 이 나라 위해 일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대우 받을 자격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함께 목소리 내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